일 잘하는 사람들의 두 가지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회사에서 보면 일 잘하는 사람들을 좀 만나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자세히 보면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뭐냐면 자기들만의 관점과 기준이 좀 있어요. 어떤 일을 할 때도 이 사람만의 그런 엣지 있는 그런 모습들이 느껴질 때가 있죠. 뭐 아우라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럼 과연 그 사람들은 어떻게 자기들만의 관점과 기준을 만들었을까? 가수 누군지 아시나요? 네, 아마 이분들을 아시면 조금 저랑 연배가 비슷하거나 그러실 수 있는데, 사실 저도 얼굴은 잘 몰라요. 이분 아웃사이더라고 하는 래퍼입니다. 래퍼. 굉장히 유명한 래퍼죠. 이분의 노래 중에 이 굉장히 유명한, 많은 사람들이 이분의 얼굴이나 노래는 몰라도 요 가사는 알죠. 그 누구보다 빠르게 난 남들과는 다르게. 아웃사이더의 모티베이션이라는 노래 중에 일부 가사인데, 이 문구, 그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 다르게.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일 잘하는 사람들은 좀 빠르게 다르게 합니다. 그래서 이 노래 가사가 일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나타내 주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럼 빠르게 일하는 건 뭐고 다르게 일하는 건 뭘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빠르다라는 거, 요 빠르다의 뜻을 한번 네이버에서 찾아보면 어떤 동작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짧고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나 기간이 짧다는 겁니다. 근데 생각을 좀 해보면 여러분이 어떤 동작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짧고 굉장히 좀 기간이 짧게, 그러니까 금방금방 일을 주면 금방금방 처리하는 거죠. 빠르게 하려면 많은 경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별로 해보지 않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빠르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무언가 빠르게 한다는 건 그 사람이 그 일을 굉장히 많이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무언가를 빠르게 하는 거겠죠. 그리고 다르다라는 것도 좀 살펴볼게요. 이거는 비교가 되는 두 대상이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보통의 것보다 두드러진 데가 있고, 여러분들이 뭔가 다르게 일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일을 해야 될까요? 조금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똑같이 일을 하려면 여러분들의 머리가 어떻게 움직여야 될까요? 정확히는 움직이지 않으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뇌가 움직이지 않고 생각할 게 없습니다. 그냥 남들이 하는 대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다르게 하려면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생각을 다르게 하려면 질문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일을 이렇게 하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저 회사는 이런 고객들한테 이렇게 행동을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고민들을 좀 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것들이 다 질문에서 시작한다. 그러니까 다르게 일하려면 질문을 많이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빠르다는 건 경험이 많다는 거고요. 다르다는 건 질문이 많다는 겁니다. 경험이 많고 질문이 많다. 그래서 빠르고 다르게 일하려면 우리는 많이 경험해 봐야 되고 많이 질문해야 돼요. 그럼 그 당연한 얘기 아니냐? 당연한 얘기인데 그걸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일을 잘하고 싶어 하면서도 뭔가 어디 벽에 막히는 것 같고 그 답을 못 찾는 거기도 하죠. 그래서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먼저 드려볼게요. 경험을 많이 한다는 건 정말 여러 개의 경험을 해야 될까? 아니면 나는 직업 특성상 또는 직무상 여러 개의 경험, 여러 회사를 경험하거나 이럴 순 없어. 한 개의 경험만 해야 돼. 라는 분들도 계실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떤 게 맞을까요? 여러 개의 경험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저 같은 경우는 여러 개의 경험을 한 회사에서 좀 했었던 것 같아요. 물론 회사를 다니다가 나와서 스타트업도 다녔었고 지금은 또 혼자 일을 하고 그전에도 한 7년 정도 혼자 일을 한 시간이 있었는데, 한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여러 개의 경험을 했던 걸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저는 BC카드라는 카드 회사를 다녔는데 채널 운영팀이라는 곳에서 웹 기획을 운영을 하고 소셜미디어 기획과 운영을 직접 했어요. 그 채널들이 트위터, 유튜브 같은 것들이었고요. 그리고 신사업 마케팅 팀에 가서는 또 온라인 마케팅하고 오프라인 마케팅을 했습니다. 바이럴 광고, 검색 광고, 소셜미디어 컨텐츠 만들고 행사, GS25 같은 회사들이나 아니면 영등포 타임스퀘어 같은 것들과 함께 제휴 마케팅을 하기도 하고, 길거리에서 프로모션도 하고 현장에서 프로모션도 하고 언론 대상 PR도 하고, 그러고 나서 갑자기 전략 기획팀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전사 전략 기획과 사업도 검토하는 신사업 검토, 비전 수립 이런 업무들을 담당을 좀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광고팀에 가서 온라인 광고도 하고 디스플레이 광고, 디지털 캠페인도 운영하고 다양한 일들을 했었어요. 근데 이 화살표가 뭐였냐면 이제 제가 파란색 화살표, 첫 번째 이동을 할 때는 인사 이동 때문에 옮겼고, 그 다음에 나머지 두 번은 좀 제 자의로 인해서 옮기기도 했었어요. 다양한 경험들을 하다가 전략기획팀에 가면서 굉장히 시야가 넓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무들을 하다가 조금 더 우리가 버드아이 뷰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래서 마치 새의 눈으로 보는, 높이에서 내려다보는 통합적인 관점을 좀 가지기도 하고, 그러다가 다시 광고팀을
가서 실무를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전략적으로 다양한 일들을 재밌게 잘 해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 여러 개의 경험은 뭔가 새로운 일들을 마주했을 때, 이거는 내가 한번 해본 일이야. 그리고 이걸 또 뭐 전략기획팀에서의 경험은, 내가 이걸 좀 다른 뷰에서도 볼 수 있구나. 이걸 좀 통합적인 관점에서 볼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계기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퇴사를 했었어요. 근데 이런 옮기는 순간들을 결정짓는 기준들이 저한테는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팀을 옮기거나 퇴사를 할 때 이게 어떤 마음이었냐 보면, 제가 광고팀에 있을 때 광고 대행사가 있었고, 그 광고 대행사의 고문 역할을 해주셨던 분이 정철 카피님이셨습니다. 이분은 뭐 대통령의 카피라이터 이런 일들도 많이 하시고 광고계에서는 유명하신 분입니다. 이분한테 좀 이제 퇴사의 고민을 막 얘기했어요. 왜냐면 이분이 그 전에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이라고 하는 새맛이라는 프로그램에 나가서 그 1인 기업가로서의 삶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하셨던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딱 그 한 말씀을 약간 그 카피라이터 느낌으로 해주셨어요. 그게 뭐였냐면, 마려운 순간이 있을 거예요 였습니다. 마려운 순간이 있을 거예요. 이게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무슨 말일까? 여러분들은 화장실을 계획하고 가시나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냥 화장실은 마려우면 갑니다. 그게 팀을 옮기는 순간이 됐건 퇴사를 하는 순간이 됐건 어떤 결정적인 순간을 보면 그런 마려운 순간을 찾는 게 필요하다는 거, 그 순간을 기다리는 거, 그런 얘기를 좀 해주셔서 퇴사 고민이나 어떤 그런 팀을 옮길 때 저는 항상 내가 지금 마려운가? 이런 고민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개의 경험을 했다면 이번에 한 개의 경험을 좀 이야기를 해볼 텐데, 한 개의 경험은 그러면 뭐 나쁜 것이냐? 한 개의 경험에서 어떻게 여러 개의 경험을 할 수 있는가라고 보면, 딥다이브라는 개념, 하나의 경험을 하더라도 좀 깊게 하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수영장 바닥에서 동전을 주워와 본 적이 있는가라는 건데요. 이 문구를 제가 들은 건 모베러웍스라는 회사가 있죠. 모팁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기도 하는데, 거기서 모추님이라는 분이 예전에 회사 다닐 때 직장 상사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대요. 이 수영장 바닥에서 너 동전 주워 봤어? 이게 무슨 말일까? 우리가 수영장에서 다 같이 뭐 물놀이도 하고 수영도 할 텐데, 누군가는 물 위에 떠가지고 막 이렇게 수영을 하기도 하는데, 누군가는 바닥을 찍고 숨을 참고 들어가서 바닥까지 찍어보고 그 밑에 뭐가 떨어져 있는지를 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수영장 물 위에 떠 있는 사람과 바닥까지 들어가서 동전을 주워 와본 사람은 내가 본 수영장의 모습이 완전히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수영장에서 물놀이를 하는 경험을 하더라도 구명조끼를 입고 튜브를 끼고 물 위에서 놀 거냐, 아니면 내 맨몸으로 바닥까지 가서 동전을 주워 오듯이 바닥까지 한번 살펴볼 거냐, 이것이 굉장히 차이가 있다는 개념이었어요. 되게 저는 이 말이 공감이 많이 갔고요. 그러니까 약간 일을 할 때 그런 거죠. 내가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흔히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복사를 하나 하더라도 그냥 복사만 하는 사람이 있고, 이 복사의 내용이, 복사를 맡은 내용이 뭐고, 이 내용을 보고 좀 숙지를 하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과는 확연히 차이가 난다는 거죠. 내가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라는 마음을 항상 이겨야 됩니다. 그런 경험까지 해야 A to G, 처음부터 끝까지 다 경험해본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일을 하다 보면 일에 끌려갈 것인가, 일을 끌고 갈 것인가, 이것들을 좀 고민할 필요가 있는데, 그럴 때 있지 않아요? 진짜 뭔가 월요일에 너무 출근하기 싫어. 이거 뭐냐면 약간 그 회사에 있는 일에 내 멱살을 잡혀서 막 끌고 가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런데 일을 굉장히 재밌게 할 때가 있거든요. 그건 언제냐? 내가 일을 끌고 간다고 느낄 때, 이럴 때가 굉장히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건 아마 질문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의 일을 하더라도 그냥 남들이 주는 일을 그냥 내가 위에서 받아서 한다, 이렇게 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데 질문을 하는 거죠. 보통 일은 누가 시켜서 하게 됩니다. 특히 회사에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알아서 하기보단 회사의 필요에 의해서 지시를 받아서 하거나 어떤 그런 배경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럴 때 그냥 주어진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질문을 하는 것들이 필요한 거죠. 이건 누구에게 필요한 일이고 왜 필요한 거고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인가, 이런 질문들을 하면서 여러분만의 목적과 가설을 세우고 그걸 달성하기 위해 일을 하면 여러분이 조금 더 일을 끌고 가는 그런 기분을 느끼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질문이라는 거 그럼 진짜 꼭 해야 되냐? 얼마 전에 한 연예인분이 자기는 왜 라는 단어를 머릿속에서 지우니까 굉장히 편해졌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물론 그것도 맞아요. 어떤 일을 실행함에 있어서는 왜라는 걸 지울 필요가 있죠. 그런데 왜가 명확하지 않고 정해지지 않았는데 왜를 뺀다?
그러면 이제 배가 산으로 가는 경우들이 생겨납니다. 여러분들 이 책 아시나요? 그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고 하는 로버트 기요사키라는 분이 쓰신 책인데, 이 워낙 유명한 재테크키의 유명한 책이죠.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느낌표는 머리를 닫게 하고 물음표는 머리를 열게 한다는 겁니다. 이 로버트 기요사키라는 분이 한 말인데, 잘 생각해보면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영상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할 때도 아 그렇구나 라고 하면 더 이상 생각이 이어지지 않아요. 만약에 저 사람이 하는 말이 맞나? 이게 무슨 말이지? 이게 진짜 나한테도 필요한 건가? 나는 어떻게 생활하고 있지? 라고 스스로 질문을 하게 되면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전 이 말이 되게 공감이 많이 갔고요. 여러분들 질문 잘 하시나요? 저는 그래도 지금도 그렇고 질문을 계속 하려고 하는 편인데 질문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 제가 중학교 때였어요. 뭐 중학교 때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입니다. 제가 지금 40대 초반인데 25년, 30년 전 얘기긴 합니다만 아마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기는 한데 중학교 미술 시간이었어요. 중학교 미술 시간에 이제 실습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각자 이제 그림을 막 그려서 선생님이 평가를 쭉 하시고 A는 저쪽 벽, 뭐 B는 저쪽 벽, C는 저쪽 벽 이렇게 실습 점수별로 줄을 서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정말 운 좋게도 A를 선생님이 평가를 주셔서 쭉 제 그림을 들고 A쪽 친구들이 모여있는 벽에 딱 가서 섰어요. 그래서 봤는데 이게 아무리 봐도 이게 제 그림은 A라고 하기에는 다른 친구들하고 퀄리티가 많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제가 왜 A인가요? 라고 선생님 물어봤어요. 손을 들고 선생님 물어봤죠. 선생님이 뭐라고 답변을 하셨나? 이 새끼가 너 임마 D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굉장히 예상하지 못했던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그냥 내가 왜 어떤 측면에서 제 그림을 좋게 봐주셨나 궁금해서 물어본 건데 선생님은 약간 도전으로 느끼셨나 봐요. 질문을. 전 그 이후에도 학교에서도 많이 질문하면서 혼도 많이 나고 맞기도 하고 했는데 근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질문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나 라고 보면 여러분들 이 백조 아시죠? 백조. 백조 하면 떠오르는 뭔가 그런 문구, 관용구라는 생각이 있지 않나요? 사람들이 보통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한 사람들을 보면서 야, 저 그 백조가 말이야 저 물 밑에서 얼마나 많은 저기 발을 움직여야 저 물 위에 떠 있는지 아냐. 그러니까 너도 그만큼 노력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항상 궁금했어요. 근데 진짜 그럴까? 이 백조나 오리 같은 동물들은 애초에 물 위에 떠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노력을 하지 않으면 물 위에 뜰 수 없다? 이거 너무 약간 오리와 백조 이런 친구들에게 가혹한 일 아닌가? 왜 그들의 기본적인 삶의 조건을 사는 데 있어서도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조카랑 함께 동물원에 간 적이 있는데 그때 백조를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생각이 나서 막 달려가서 찍어봤어요. 그랬더니 보이시나요? 저희 조카는 아니고 다른 친구인데 와 이거 봐요. 너무나 우아하게 싹싹 그냥 방향만 바꿀 때만 발을 발길질을 하면서 방향을 바꿉니다. 그러니까 사실 백조는 물 밑에서 그렇게 발길질을 하지 않아요. 그냥 유유자적 떠 있습니다. 백조는 그 자체로서 떠 있는 동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걸 좀 검색을 해보니까 백조나 오리는 그 털에서 좀 기름이 나온대요. 그래서 그게 방수 처리가 돼서 물이 젖지 않고 물 위에 떠 있을 수 있는 그런 생체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이면 그래 내가 얼마나 노력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지만 이건 이제 또 이걸 보면 좀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좀 늘 해야 됩니다. 왜? 이걸 왜 하지?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좀 다르게 일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왜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다르게 일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험에 질문을 더해야 되는 거예요. 경험도 하고 질문도 하고 거기에 시간이 더해질 때 일 잘하는 사람으로서의 기준과 관점이 만들어지고 전문가가 된다는 겁니다. 다양한 경험을 하실 수 있는 상황이라면 더 좋고 하나의 경험을 하신다면 꼭 바닥에서 동전 주워오는 그런 자세로 일을 해보시고 여러 상황들에서 질문도 해보시면서 여러분만의 기준과 관점을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만의 관점과 기준을 경험과 질문을 통해서 만드시면 좋겠고요. 그런데 만약에 이거를 또 뭐 혼자 하기 어렵다, 일 잘하는 팀이나 개인이 되고 싶다고 한다면 또 제가 제공하는 코칭도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더보기나 뭐 고정 댓글 확인하셔서 좀 더 일 잘하면서 여러분만의 관점을 쌓는 방법을 코칭 받으실 수 있다는 거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